아드님, 따님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아서 초등학교 때 오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제가 했던 환자들 중에서 이제 가장 나이가 어렸던 분은 살이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제일 많으셨던 분도 여성분이었고 지금 아마 이제 60대가 넘으셨겠죠.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구강암면외과 전문의 박지범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정말 어린 분들이 양악수술이나 윤곽수술 많이 한다고 또 들었는데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40대인데 양악수술, 윤곽수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준비해본 주제는 어린 나이는 몇 살부터, 나이 드신 분은 몇 살까지 양악이나 윤곽수술을 할 수 있을까? 언제부터 가능한지는 성장판, 성장이 멈췄는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언제까지 경우에는 이제 회복과 관련된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담으로 오신 분들 중에 정말 가장 어렸던 분들 몇 살 정도? 아드님, 따님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아서 초등학교 때 오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런 분들은 일단은 소아치과나 일반 교정치과나 이런 데 이제 내원하셔가지고 진료나 예방적인 그러한 것들을 받아보시고 추후에 수술이 필요하면 오셔라 이렇게 다시 돌려보냈죠. 어린 분들은 그냥 모른 채 이제 왔을 것 같고 네.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의지에 의해서 제가 했던 환자들 중에서 이제 가장 나이가 어렸던 분은 여성분이었고 17살이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제일 많으셨던 분도 여성분이었고 50대 후반이었으니까 지금 아마 이제 60대가 넘으셨겠죠. 그분도 이제 잘 회복해서 잘 지내고 보통 중학생 넘어가면 이제 본인의 외모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보호자분들이랑 같이 수술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같이 상담을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장의 관점에서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15살이나 16살 정도 돼야 이제 성장판이 닫힌다고 보고 있고 남성분들은 보통 한 17에서 18 뭐 이렇게 이제 평균적으로 성장판이 닫힌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오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특히 양악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잘하거나 하면 교합이 바뀌어 버리니까 그 이후에 오세요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제가 알기로는 원장님께서 보통 성장판 검사 결과를 지참해서 내원을 하는 걸 권장한다고 들었는데 네. 10대 중후반 친구들이 성장판 결과지를 가지고 오면 이 친구는 그래도 몇 년 후면 할 수 있겠다 이런 게 좀 보이시나요? 사실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힘들고 만약에 수술을 해 놓았는데 아래턱이 더 자라서 교합이 이렇게 밀고 나와서 주걱턱이 돼버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제 수술을 2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를 생각했을 때는 보통은 안전하게 고3 수능 끝나고 더 이상 뭐 성장이 본인이 느꼈을 때도 없다고 교합의 변화나 이런 게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 하자라고 보통은 얘기를 합니다. 그럼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셨던 17살 여학생 같은 경우는 보셨을 때 성장판이 완전히 닫혀서 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분은 좀 특수한 경우긴 한데 아이돌이나 연습생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어린 나이에 데뷔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한 친구들은 일이 시작된 나이가 워낙 어리고 그때부터 그거 자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미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보호자분과 환자분과 이제 정확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필수적으로 성장이 완료되었다는 확인을 받거나 그러한 결과지를 가지고 오라고 부탁을 드리죠. 왜냐하면 좀 더 전문가적인 분이 판단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은 우리가 수술을 하는 데 있어 좀 더 이제 안전한 마음으로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아이돌 쪽이나 인플루언서 쪽 좀 문의를 많이 하시긴 합니다. 언제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문의가 오시기도 하고 업체와 같이 이제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 보호자분이랑 환자분이랑 그리고 뭐 회사나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성장이 완료가 됐다고 하면은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살에 뭐 하고 이런 것들을 정확히 정해놓는다기보다는 환자분들의 직업적인 대비 시점이나 이런 것들에 좀 영향을 받아서 조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대 중후반 남자인데도 아직 성장판이 안 닫혀서 못한 경우가 있으신가요? 성장판이라는 게 딱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곳에 이제 성장판이 있기 때문에 보통 성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간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는 애기들이 머리만 크고 턱이랑 아래턱이 이렇게 작다가 점점점 자라면서 상악도 커지고 하악도 나오고 하면서 이제 성장이 쭉 진행이 되잖아요. 나중에 20대 넘어서 뭐 키가 클 수는 있지만 턱관절, 턱의 성장 이러한 부분들은 보통 이제 끝나 있기 때문에 키가 큰다고 해서 턱도 더 같이 크거나 이런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성장판 검사를 손목뼈로 많이들 합니다. 정확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많이 연구대에서 레퍼런스로 있기 때문에 최하나 얼굴 골격과 관련된 성장판 검사 같은 경우에는 손목 엑스레이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급하게 해야 된다고 하면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 2학년 때도 성장판 검사를 해서 다쳐 있으면은 상의를 하고 합의가 된 상황에서 수술을 할 수 있으니 그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요새 또 중년분들 워낙 생각도 많이 하고 많이 하시죠. 네, 저희 네. 엄마가 아직까지도 광대가 너무 크다 이런 아. 콤플렉스가 있으셔서 그러면 이제 오시라고. 나이 드신 분들은 몇 살까지 이런 수술 가능할까요? 이 부분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수술적인 이러한 스트레스나 붓기나 피 나오고 이러한 것들을 견딜 정도로 체력에 문제가 없는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게 없다면 두 번째는 전신 마취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지 전신 마취를 약 3시간 정도 가스나 약물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만성 질병이나 여러 가지 수술 이력들이 있으면 3시간 정도의 전신 마취를 견딜 능력이 되는지에 대해서 기존의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면 괜찮다고 하시면 수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수술 자체가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수술을 하고 회복하는 능력에 있어 만성적인 질병이나 기존의 수술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금기가 없는지 그리고 전신 마취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지 이 두 부분만 확인이 된다면 수술 자체는 한 2시간이면 끝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60대부터는 제가 듣기로는 뼈가 부러졌을 때 훨씬 더 회복이 더디다고 알고 있는데 양악이나 윤곽은 조금 더 큰 수술로 전 느껴지는데 맞아요. 60대 때 이런 수술을 하셔도 잘 붙을까요, 원장님? 아무래도 뼈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고라가 돼가지고 딱딱해지기는 하지만 부러졌을 때 다시 이제 잘 붙거나 원래대로 잘 재생되거나 하는 능력은 당연히 이제 20대다 이런 친구들에 비해서 훨씬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분들 중에서도 골다공증 약을 지속적으로 먹으시는 분들은 임플란트 식립이나 사랑니 발치 이러한 것들도 금기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뇨 같은 질환이 있어도 잘 회복이 안 되거든요. 혈압이 너무 높아도 전신마취하기 좀 힘들고 악성 고열증이라 그래가지고 전신마취 용액이나 가스에 반응해서 고열이 되면서 위험해지는 유전적인 질환들도 있거든요. 너무 많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조절이 되는 상태면 이제 상관이 없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양악수술이나 윤곽수술을 하는 게 그 생명보다 더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자제를 해야겠죠. 이러한 것들을 수술 전에 내과 검진을 통해서 다 체크를 하긴 하는데 알고 계신 그런 것들을 다 전부 알려주셔야 문제가 없이 다 수술과 회복이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임플란트를 하려고 양악을 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경우가 있으셨나요? 이집트에서 오신 남자분 한 분이 주걱턱이 되게 심하신데 한국에 임플란트를 위한 양악 수술을 하고 싶다고 오셨어요. 상악을 앞으로 이제 빼는 수술만 했는데 턱 교정 수술이라는 거는 교합이 아예 안 맞는 경우에 이거를 옮겨서 교정을 통해서 맞추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합이 너무 안 맞는 이러한 경우에는 양악 수술을 통해서 상악과 하악을 옮긴 다음에 변화된 윗턱과 아래턱의 위치에 맞춰서 임플란트를 식림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요새 듣기로는 정말 중년분들이 수술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어린 분들은 성형하고 나서 취업을 한다거나 아이돌이나 배우를 한다던가 이런 정말 드라마틱한 케이스가 많을 것 같은데 중년분들은 수술하고 나서 정말 좋아진 케이스들 기억나시는 것들 있으시면 회복의 문제는 어린 사람과 중장년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컴플렉스에 대한 극복이나 만족도나 이런 부분은 나이에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회복하는 과정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는 있다라는 것이고 요즘에 30, 40, 50대라고 해도 굉장히 건강하시고 관리가 잘 돼 있으시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평생의 돌출입이 스트레스였다라는 여성 환자분이 있었는데 하고 굉장히 이제 만족을 하고 스트레스도 덜 받고 더 자신감이 생기고 더 좋아졌다. 왜 이거를 지금 했는지 모르겠다. 젊을 때 했으면 더 빨리 회복되었을 텐데 이런 말을 하셨던 분이 있고 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걸 하고 싶었는데 젊었을 때는 경제적으로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옛날에는 수술도 막 8시간씩 걸리고 막 입원도 막 6일, 7일 막 이렇게 하고 굉장히 좀 더 큰 수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워낙 기술이 좋아지고 수술 시간도 막 2시간 줄고 입원도 2박 3일 이러니까 다시 용기를 내서 오시는 40, 50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린 분들과 나이 드신 분들의 수술
수술적으로 차이점은 어린 분들은 뼈가 골화가 막 딱딱하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잘 휘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술할 때도 뼈 자체가 약간 찢어지듯이 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수술을 할 때 좀 조심을 하는 편이고, 나이 드신 분들은 오히려 반대로 너무 딱딱하게 뼈가 되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다가 이렇게 조각조각이 부셔질까봐 조심해서 하는 노하우가 이제 생기더라고요. 종합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나이 어리신 분들은 성장이 다 완료되었는지에 대해서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수술과 회복에 전신마취 문제가 없는지,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지, 이러한 분들을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원장님들은 30대 후반 이후로는 피부가 많이 처지니까 그 마무리 꾸밀 때 되게 신경을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원장님 그런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당연히 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죠. 최소로 절개를 하고, 박리를 할 때도 딱 수술하는 부분만 최소로 박리를 하고, 수술용 톱이나 이러한 것들이 너무 깊숙이 들어가서 인대나 다른 부분을 건드리지 않도록 잘 세심하게 컨트롤을 해야 되고, 수술이 끝난 다음에도 골막, 점막, 근육 이러한 것들을 레이어별로 다 촘촘히 끌어올려서 꼬매고 해야 처짐을 최소로 할 수 있고, 이러한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스팩이나 이런 것들 붓기를 최소화하고, 테이핑을 하고, 헤어밴드를 하고, 따뜻한 찜질이나 이러한 것들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피부과나 이런 쪽으로 가서 이제 관리도 하고 하시는데, 저희 병원 원내에도 붓기 레이저나 이러한 것들을 이제 구비해서 환자분들 수술 끝나고 매주 오실 때마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양악이랑 윤곽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해야지 살이 안 처지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말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한 게 유리할까요? 성장적인 문제만 없다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는 게 맞습니다. 회복 속도 때문에 그래요. 나이가 들면은 누구나 살은 처지고 하는데, 어렸을 때 하는 것이 좀 더 수술을 회복하면서 이게 잘 올려붙어서 좋더라고요, 결과가. 그리고 이제 어릴 때 하면 더 많은 기간을 더 좋게 보낼 수 있으니까 미리 하면 좋겠죠. 나이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어린 분들은 워낙에 본인들이 이제 검색도 많이 하고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근데 이제 50, 60대 중장년의 분들께서는 예전에는 이게 수술이 어렵고 오래 걸리고 더 위험하기도 하고, 전반적인 어떤 사회 분위기상 조금 접근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에는 수술 시간도 워낙에 짧아지고, 수술 기술이나 진단 기술이나 장비들이 워낙에 좋아졌기 때문에 예전에 생각하셨던 만큼 그렇게 높은 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러한 컴플렉스들을 마음속에만 두고 지내셨던 분들이더라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자신의 컴플렉스나 이러한 것들이 한두 시간 안에 1, 2주의 휴가 안에 해결이 돼서 본인이 행복해지면은 그거보다 더 좋을 건 없겠죠. 그러니까 건강을 항상 잘 유지하시고, 니즈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하는데 큰 두려움을 가지지 않으셔도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다음번에도 매우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구강암관면외과 전문의 박재봉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